대단원, 이단원인 삼각함수고요. 보시면 다행히 첫 번째는 이제 삼각함수 정의를 배우는 거예요. 요게 이제 5단원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6단원에 나오는 건 그래서 그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고 나오고 뭐 그 제목에는 그래프밖에 안 써 있지만 여기 안에서 이제 뭐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것도 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면 법칙 몇 가지 배우고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배우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적은 양이 아니고 또 이해하기가 좀 한 번에 싹 이해가 되면 좋은데 또 그 만만한 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겁을 잔뜩 주고 시작을 합시다. 첫 번째 단원은 삼각함수 소개하는 단원인데 다행히 요거 이제 내용이 한 페이지밖에 안 써 있어요. 그죠?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페이지는 하는데 설명할 건 많습니다. 한참 설명할 텐데 위에서부터 보면 일반각과 호도법이래요. 새로운 각도 체계에 대한 설명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각이 뭔지 호도법이 뭔지 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뒤에 가서 호의 길이랑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원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학교 때 하는 거잖아.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다른 단위를 가지고 새로운 단위를 가지고 구하는 공식을 배우는 거고 세 번째가 드디어 삼각함수의 정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면 부호 나오는데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있는 요 녀석도 다 배운 겁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위에 있는 1, 2, 3번이 이제 오늘 좀 새롭게 배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삼각함수의 정의를 하기 전에 그래서 필요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 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좀 살펴보자면 책에 있는 거 읽어보고 나서 설명을 좀 할게요. 첫 번째로 일반각이라는 거 나오는데 저게 뭐냐면 시초선과 동경이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하면 시초선 뭐냐면 시작하는 선, 즉 기준이 되는 선이란 이야기고요. 보통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X축 양의 방향처럼 표시합니다. 그걸 시초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동경이라고 하는 건 이 가리키고 있는 요거 있죠. 요 방향의 반직선 얘를 동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초선이랑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 하나를 알파도라고 하면인데 우리 보통 요 각도를 잴 때 반시계로 재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안 재고 이쪽으로 재요. 그래서 요 반시계 방향으로 알파도를 잴 건데 얘를 그래서 나타낼 때 x, o, p라는 각도를 그냥 알파도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알파도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한대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요 n에다가 정수 넣을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왜 그러냐면 이 동경이라는 게 시초선에서부터 출발해서 알파가 커지면 점점 돌아가겠죠. 근데 이게 돌고 돌다가 360도가 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각도를 30도라고 하잖아. 그럼 실제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가 30도일 수도 있는데 390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750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마이너스 330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얘가 몇 바퀴를 돌다가 여기서 멈췄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야. 겉으로 보기엔 30도처럼 보이지만 30도가 아니라 몇 바퀴를 돌고 거기서 멈췄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일반적으로 나타내자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몇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알파만큼 더 가서 멈췄어 라는 소리니까 이 동경을 나타내는 건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그냥 360도 곱하기 n 거기에 알파도만큼 더 돌아서 멈췄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일반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한 바퀴라는 입장에서 보면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냥 예의상 들어있는 거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몇 바퀴를 돌든 멈추면 똑같잖아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정말로 30도일 수도 있고 390도일 수도 있고 750도일 수도 있어요. 이거 그림에 표시해보면 다 똑같이 생겼다고. 마이너스 330도도 마찬가지. 다 똑같이 생겼어요.
몇 바퀴를 돌고 멈추면 거기서 멈출 거니까. 납득이 가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책에는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동경이 하나만 나왔을 땐 그냥 이렇게 재면 되거든요. 아, 참고로 여기 알파는 0도에서 360도 사이의 숫자를 주로 집어 넣어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일반각 하나만 나올 때 동경이 하나만 나와 있을 땐 그냥 이렇게 나타낸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뭐 여러 개의 동경이 나와. 두 동경이 나왔어. 그 두 동경이 위치 관계 이런 애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책에는 없지만 얘기해보자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X축, Y축이라고 할까요? 원점에서부터 출발하는 동경이 있는데 그 둘이 얘를 알파라고 보고 얘를 베타라고 볼까요? 이렇게 둘이 일치하는 거야. 동경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그림에 표시해봤더니 둘이 일치해. 그럼 쟤네 둘이 각도가 완전히 같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몇 바퀴를 돌고 저기서 멈췄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보면 세타도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세타는 보통 각도를 나타낼 때 많이 쓰는 미지수예요. 좀 아직 상학함수를 안 했으면 요 기호도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뭐 말한 김에 약간 이렇게 생겼고요. 이 스펠링은 이거거든요. 근데 읽을 때 그냥 세타 이렇게 읽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노란색을 알파라고 하고 알파도라고 하고 주황색의 동경을 베타도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알파와 베타가 일치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둘이 똑같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둘이 빼면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알파도 알파라는 녀석도 360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베타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여기서 말하는 n은 같다는 뜻이 아니라 몇 바퀴를 돌고 알파에서 멈춘 거야. 그럼 둘이 차이 나는 건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만 차이가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 빼면 딱 몇 바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똑같이 X축이고 Y축이 있는데 이번엔 알파가 여기 이렇게 멈추는 거지. 그리고 베타가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각의 크기가 세타인 경우. 이런 경우 생각해 보면 이런 건 지금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그지? 그럼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엔 알파를 생각해 보자고요. 몇 바퀴를 돌아. 예의상 몇 바퀴 돌아. 그리고 알파를 더 간 거야. 베타는 몇 바퀴를 돌아. 그리고 거꾸로 세타만큼 내려온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알파란 녀석은 360도에다가 몇 바퀴 하고 나서 더하기 세타 한 거고 베타라는 건 360도에다가 몇 바퀴를 하고 나서 빼기 세타를 한 거야. 그럼 요 둘은 알파하고 베타를 뺄 게 아니라 더해야 돼요. 얘네 둘이 더하면 더하기 세타, 빼기 세타 둘이 사라지겠지.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는 둘이 빼면 이거고 얘는 둘이 더하면 이거라는 거야. 이걸 외워가지고는 까먹어요. 이 그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이런 거라고. 알파도 360도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에다가 세타를 더한 거고 베타도 똑같이 360도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에다가 세타를 더한 거니까 얘네 둘은 빼면 더하기 세타가 사라져서 360 곱하기 n 이러고 끝나는 거라고. 그지? 얘는 둘이 더하면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녀석으로 누가 있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것도 하나 봅시다.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데 알파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베타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이제 뭐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를 세타, 여기를 세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얘는 뭐라고 나타내는 거야? 360도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정수하고 나서 세타를 더한 거고요. 얘는 360도에다가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몇 바퀴를 돌아. 그리고 나서 180도를 더 돌고 세타를 더한 거야. 몇 바퀴를 돌고 180도 돈 다음에 세타를 더 간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얘하고 얘는 어때? 둘이 빼야 세타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를 뺀다고. 뺐더니 뭐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다 그 얘기예요. 이거 빼기 180도 아닌가요? 빼든 더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정수에서 다 카바치면 되니까. 그래서 둘이 빼면 360 곱하기 180,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한 두어 개 더 할 건데 x축, y축에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여기 알파, 여기 베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에요. 자지마! 처음 하는 거와 다름없다며. 자고 있어. 여기 세타, 여기 세타. 얘는 360도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에다가 세타 더한 거. 얘는 360도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에다가 180도를 더 더한 다음에 세타를 뺀 거. 몇 바퀴 돌고 180도 갔다가 세타 거꾸로 온 거라고. 그죠? 그죠? 그럼 이제 얘하고 얘는 뭐 해야겠어요? 얘는 어쩌고 저쩌고 더하기 세타, 얘는 어쩌고 저쩌고 빼기 세타. 그러니까 둘이 더해버려야지. 알파랑 베타랑 둘이 더하니까 어때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가 세타 더 돌아간 걸 얘가 빼먹었잖아. 그 갖다 끼워 넣으면 딱 맞아 떨어질 거라고요. 오케이? 한 번 더 할까요? x축, y축에 이번엔 y는 x라는 직선 있다고 치고 얘가 알파야, 얘가 베타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 되겠죠? 그래야 y는 x의 대칭이니까. 그럼 이 알파는 360도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건 예의상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세타가 붙은 거야. 베타는 360도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는 예의상 들은 거고 거기에 90도를 더 간 다음에 세타를 뺀 거야. 90도를 더 간 다음에 세타를 뺀 거라고. y축에서부터 요만큼 거꾸로 돌아온 거니까. 그럼 얘는 뭐 더하기 세타, 얘는 빼기 세타잖아요. 뭐 하면 돼요? 알파하고 베타랑 둘이 더해야지. 더하니까 뭐 된다?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90도 이런 모양새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네 번째 거는 주황색은 어느 방향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저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반직선이라고 하는데 한쪽은 끝이 있고 한쪽은 영원히 가는 거야. 여기 원점 박아놓고 얘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간 각도를 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주황색 같은 경우엔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 180도를 돌고 나서 세타만큼 거꾸로 온 거라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다 동경을 화살표 가지고 표시하고 있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썼는데 y는 x의 대칭인 거, 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 거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책에는 유형 3번에 보면 요거 5개가 글로 써 있어요. 유형 3번 위에 박스 보시면 글로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써 있으니까 밑에 문제 풀 때 자꾸 눈에 들어가, 눈에 되잖아. 그지? 예, 안 돼. 이거 외우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이걸 보고 푸는 건 아무 짝의 의미가 없고요.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이걸 지금 설명한 거라고요.
이 그림 가지고 이해하는 거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이런 그림이란 소리고 돌고 다 돌고 나서 누구는 알파만큼 올라갔고 누구는 세타만큼 올라갔고 누구는 세타만큼 내려가는 거니까 둘이 더하면 더하기 세타 빼기 세타 사라져서 딱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죠? 이해해야 돼. 안 그러면 까먹습니다. 외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거 말고 외울 게 졸라 많아요. 이거 이 정도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림 떠올려 가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외워야 될 게 엄청 많거든요. 아시겠죠? 일단 말한 김에 문제를 하나 풀고 갈까요? 543번? 뭐 뒤에 나오는 예제지만 아이고 하나 풀어보고 가자면 자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둘이 일치한대요. 동경 두 개가 나왔는데 둘이 일치한다는 거야.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럼 뭘 생각해야 돼? 그림 생각해. 일치한다는 건 그림 그리면 둘이 겹친다는 이야기거든. 둘이 겹친다는 건 더해야 돼, 빼야 돼? 알파랑 베타랑 두 동경이 일치해. 그럼 알파랑 베타를 빼야 돼, 더해야 돼? 빼야지. 빼면 뭐다? 360 곱하기 n 이러고 끝.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돌고 멈췄을 때 똑같다는 이야기잖아. 그 둘이 빼면 딱 몇 바퀴 정확하게 딱 떨어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세타라는 거랑 7세타라는 거랑 둘이 일치한다는 건 둘이 빼면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딱 끝나게 될 거라고. 딱 떨어질 거다 그 얘기하는 거야. 0이 아니라고? 그럼 6세타가 360 곱하기 n이란 이야기잖아. 6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니까 세타는 60도 곱하기 n 이렇게 생겼겠지. n은 당연히 정수예요. 그런데 원래 세타는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대.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들어있는 60도 곱하기 n에 뭐 넣어야 돼? 뭐 넣어야 돼? 2 넣어야지. 1 넣으면 60인데 안 있고 3 넣으면 180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n은 2가 될 거고 그 말은 세타의 크기가 바로 120도다. 그런 이야기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동경 두 개 나왔을 때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됐죠?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표정들이 썩었네. 다음은요. 두 번째 해야 될 얘기는 호도법입니다. 호도법이라는 거 보면 이것도 읽어보고 갈게요. 1라디안. 라디안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도의 크기. 인데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은 그때 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호도법이라는 건 라디안을 가지고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걸 호도법이라고 한대요. 자, 얘도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건데 책에 지금 보면 호도법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와 있는데 얘랑 비교해야 될 게 누구냐면 60분법이라는 거예요. 60분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도, 디그리, 뭐 30도, 90도, 180도, 360도 그렇게 해서 각의 크기를 재는 게 60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 바퀴를 360 조각 내서 그 한 조각의 중심각의 크기를 1도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얘는 한 바퀴를 360 조각 내서 그 하나의 크기를 1도라고 표시하는 거라고요. 그게 60분법에 의한 각도 재는 거라면 요 녀석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재는데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써요. RAD. 라디안이라고 읽는데 이 얘가 이야기하는 라디안의 1라디안이라는 단위의 크기는 뭐냐면 부채꼴이 있어. 부채꼴이 있는데 요 호의 길이랑
호의 길이 우리 보통 L로 나타내요.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크기랑 같아지는 순간에 중심각의 크기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때의 요 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할게 라면서 새로운 각도 체계를 하나 들고 온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둘이 완전히 비례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아 이거 요만큼 1도잖아. 뭐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잴 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만큼 돌아가면 1라디안, 뭐 2라디안, 3라디안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냥 새로운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왜 이걸 만들었냐면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만들게 된 연유를 이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건데, 물론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건데 좀 도움이라도 되라고. 왜 그런 거냐면 이거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아는 방법 60분법을 이용해서 호의 길이를 구하면 L은 일단 원주를 구해야지. 2파이 R. 그 다음 뭐 해요? 360도 분의 알파도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일단 한 바퀴 구한 다음에 360 조각 내가지고 그 중에 네가 몇 도니까 몇 개 가져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잰다고. 근데 잘 보면 뭐 숫자는 2니까 뭐 됐고 파이도 3.14 숫자잖아요. 무리수. 안 변한다고요? 분모에는 360도 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360도하고 2파이는 상수야. 안 변하는 숫자고요. 여기에 R하고 알파도하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호의 길이가 나오거든요. 이 조금 졸린 소리인데 졸지 말라고 하는 소리야. 졸린 소리인데 호의 길이야. 반지름의 길이야. 비례하는 겁니다. 정비례. 반지름이 2배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반지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호의 길이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이 식이 이따위로 생겨 먹었잖아요. 마찬가지 이 각도랑 호의 길이도 정비례. 각도가 2배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되는 거잖아. 각도가 반으로 줄어들면 호의 길이도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생각한 거라고. 호의 길이라는 건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니까 아이 귀찮아. 야 이거 두 개 곱해서 얘 쓰면 안 되냐? 라고 생각한 거야. 반지름의 길이랑 각도랑 둘이 곱해서 호의 길이를 쓰면 안 되겠냐고. 어차피 그거 두 개 가지고 만들 건데 아이 지저분하게 이거 뭐야 더럽게. 얘 치우고 이거 둘이 곱해서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곱해서 호의 길이를 나타내면 훨씬 편하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럼 각도를 60분법을 이용하지 말고 새로운 각도 체계 하나 만들자. 뭐로? 얘랑 둘이 같을 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1이라고 하자. 그럼 이 각도 가지고 각도를 나타낼 수 있으면 중심각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으면 그냥 요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크기와 중심각의 크기 둘을 곱해서 나타낼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L은 R세타 이런 공식을 써먹으려고 만든 각도 체계가 라디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체계는 이 호도법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이 공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공식을 써먹으려고 만든 각도 체계가 호도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얘랑 둘의 길이가 같을 때의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해서 그냥 저거대로 각도를 새로 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이 좀 감각적으로 뭐랄까 알면 좋으니까 1라디안이라는 것의 크기를 대충 어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60도 근처거든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60분법으로 60도 근처인데 60도보다 클까 작을까를 생각해 보면 60도보다 약간 작아요. 60도보다 약간 작아요. 그냥 이제 느낌상 알아야 되니까 설명하는 거야. 정확하게 몇 도인지는 우리는 계산을 못 해요. 그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작으냐면 정삼각형을 생각하잖아요. 정삼각형 60도야. 세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근데 얘를 약간 찌그러뜨려. 그래서 구겨. 호가 되게.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지금 1라디안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죠? 철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얘를 약간 구겨가지고 얘 볼록 튀어나게 만들어가지고 부채꼴로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약간 구겨야 돼. 60도보다 약간 작아요. 1라디안의 각도의 크기는 60도로 나타내면 60도보다 약간 작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요. 하나 더. 한 바퀴에 해당하는 원주의 길이, 호의 길이 얼마냐면 2파이 r이잖아. 한 바퀴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2파이 r인데 우리 호의 길이를 어떻게 나타내고 싶었다고? 반지름이랑 중심각의 크기를 곱해가지고 그냥 나타내고 싶었다고. 그럼 한 바퀴에 해당하는 중심각의 크기를 도대체 몇 라디안이라고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해 보면 반지름에다가 중심각을 곱하고 싶다며. 이 2파이가 뭐란 이야기다? 한 바퀴에 해당하는 중심각의 크기다 그 얘기야. 라디안으로 따지면 한 바퀴 360도에 해당하는 게 2파이 라디안이에요. 각도에 2파이 라디안이라 파이가 들어간다고 2파이. 좀 다르게 360도에 해당하는 게 2파이 라디안이에요. 라디안은 보통 그냥 괄호 쳐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반으로 쪼개면 180도에 해당하는 게 파이 라디안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파이는 우리가 아는 숫자로 대충 3. 얼마 되잖아.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칠까요? 3.14? 아까 1라디안의 크기는 60도보다 약간 작다고 그랬죠. 3라디안이면 180도보다 약간 작아요. 그래서 3.14는 돼야 180도가 돼요. 1라디안은 60도보다 약간 작아요. 3라디안은 180도보다 약간 작아요. 3.14 정도는 되어야 딱 180도가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요 비례하는 이 비율을 알고 계시면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뭐 나머지 문제들을 풀게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몇 개 연습을 해보면 이런 건데 우리가 아는 각도 30도, 45도, 60도, 90도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자주 쓰는 각도들. 이런 각도들은 이제 호도법으로 표시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30도에 해당하는 건 180도를 6등분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30도에 해당하는 건 라디안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6분의 파이예요. 45도에 해당하는 건 4분의 파이 라디안이고요. 60도에 해당하는 건 3분의 파이야. 90도에 해당하는 건 2분의 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60분법으로 잘 표시하지 않아요. 이거 이제 중딩 고등학생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각도를 표시하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즐겁죠? 이거 근데 이게 완전 새로운 게 아니라 체계가 새로워지는 것 뿐이고요. 사실은 외우자면 이거 외우면 끝나는 거야. 180도를 파이라고 한대. 알았어. 그럼 30도는 180도 6등분 한 거니까 6분의 파이. 90도는 180도 반 쪼갠 거잖아요.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각도를 그냥 도가 아니라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이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도 체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공식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원래는 누구였다고? 이 따위로 생긴 거였는데 지금 여기서 360도 분의 2파이가 사라지면서 디그리였던 게 라디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360도 분의 2파이에다가 요 도가 붙으면 라디안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그죠? 그럼 넓이도 생각해 보잖아요. 넓이. 부채꼴의 넓이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 똑같이 파이 r 제곱 전체 원의 넓이에다가 360도 분의 알파도 이렇게 해서 구했잖아. 이것도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지. 근데 호도법으로 나타내려면 360도 분의 2파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2파이는 없잖아요. 그냥 파이만 있지. 그래서 진짜 억지로 2분의 1에다가 360도 분의 2파이를 만들어. 그리고 r 제곱에 알파도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에 360도분의 2파이의 디그리 합쳐가지고 호도법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된다? 2분의 1의 r 제곱의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넓이에 해당하는 공식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r 세타를 l로 했거든요. 여기에 r 하나 세타 하나를 l로 바꿔서 2분의 1 rl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공식이 3개나 나와서 벌써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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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 길이는 r 세타,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뒤에 뭐 대표 문제에 눈으로만 빨리 볼까요? 547번, 548번 이런 거 보시면 둘이 바꾸라는 거야.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60분법이랑 호도법 사이의 관계 잘 알고 있느냐인데 뭘로 푼다고? 이거 비례식으로 푼다고. 180도가 파이다. 안 되면 이거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60도 이런 거 있잖아, 그지? 160도는 우리가 잘 쓰는 각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180도가 파이라며. 그럼 도대체 160도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지? 이거 비례식 푸는 거야. 180도랑 파이가 같으면 160은 뭐라고 써야 돼? 이거 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안에 꽃끼리 밖에 꽃끼리 곱해서 x 찾는 겁니다, 그냥.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전환을 해보시면 된다고요. 뭐 이렇게 책에 보면 공식 외우라고 막 돼 있어. 뭐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뭐가 되고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뭐가 되고. 근데 졸라 헷갈립니다. 이걸 외우세요. 그냥. 비례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해보시면 되고요. 뒤에 페이지 넘어가서 유형 5번에 있는 문제도 몇 개 풀어봅시다. 자, 문제 읽어보면 대표 문제예요. 호의 길이가 6파이고 넓이가 12파이인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 한번 구해보세요 입니다. 각의 크기라고 했는데 파이가 들어있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호의 길이는 우리 어떻게 구했다고? L은 R 세타 이렇게 구했다고. 부채꼴의 넓이 S는 어떻게 구했다고?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렇게 구했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호의 길이가 6파이래. 그리고 넓이가 12파이래. 이거로 세타 한번 찾아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요 식에 따르자면 R 세타가 6파이 그리고 L 자체가 6파이라며. 그럼 2분의 1 RL 얘가 12파이다 그 얘기잖아요. R이 4겠네? R이 4라고? 세타는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식에다 잘 집어넣어서 R 세타 이런 거 구하는 겁니다. 그죠? 공식만 외우시면 되죠. 물론 되게 간단하게 생겼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럼 연습을 좀 해야겠지. 그죠? 밑에 보시면 똑같이 뭐 부채꼴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는 문제들 나와 있으니까 풀어보시고요. 얘는 메인이 아니야. 아직 상학함수 시작도 안 했어. 새로운 각도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고요. 몇 분 됐니? 30분?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시작할 건데 마지막 몸풀기. 그래도 상학함수 그러면 생각나는 첫 번째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제 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처음에 언제 배웠냐면 중3 때 배우잖아요. 그때는 삼각함수라고 안 했고 삼각비라고 배웠지. 삼각비. 삼각비 그러면 어떤 도형이 떠올라야 돼? 뭐? 직사삼각형은 뭐야?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이 떠올라야 돼. 삼각비 그러면 그지? 그래서 보통 직각을 오른쪽에다 두죠. 여기다 수직 두고 이렇게 그어서 요 각의 크기를 뭐 세타라고 보면
얘를 뭐 A, B, C 이렇게 할까요? 사인 세타는 이렇게 하잖아, 그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하고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 삼각형 가지고 사인 세타 나타내 보면 A분의 C 이렇게 하죠. 코사인 세타 그러면 A분의 B. 그래서 탄젠트 세타 하면 B분의 C 이렇게 하잖아. 네, 그지? 요게 이제 삼각 B 할 때 했던 거고. 그래서 요 세타에 특별한 각도 몇 개를 배워요. 뭐뭐뭐? 30도, 45도, 60도. 이거 3개에 해당하는 삼각 B의 값을 배운다고. 이거는 삼각 함수에서도 써먹어야 되니까 이제 생각해야 돼요. 사인부터 30도에 해당하는 사인값, 45도에 해당하는 사인값, 60도에 해당하는 사인값. 사인 30도는 얼마예요? 얼마야? 사인 30도. 야, 30도 삼각형이랑 60도 삼각형은 똑같은 거야. 돌린 거잖아요. 삼각형 3개인데 30도짜리는 약간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거고 여기가 30도면 여긴 60도거든? 90도니까. 그지? 그 30도짜리랑 60도짜리는 사실은 같은 녀석이에요. 돌려놓은 거라고 그냥 이렇게. 여기 60도. 45도짜리는 누구야?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거 45도면 여기도 45도니까 같은 거잖아. 그럼 이건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가 1이고 2고 루트 3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 여긴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생긴 거고. 그럼 다시 사인 30도는 얼마라고? 2분의 1이지 이거잖아요. 2분의 1 여기 2분의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는 뭐라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야, 이 정도 그림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얘들아? 삼각형 빨리 떠올려서. 이거 모르겠다. 야, 안 된다니까. 시작도 안 했어. 이거 모르면 한 발짝 지금 약간 수영하려고 준비 운동 하는 중에 지금 심장마비 온 거야, 니네. 시작도 안 했다고. 물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어, 아직. 뭐야, 왜 2분의 루트 3이야? 여기 2분의 루트 2지. 여기 2분의 루트 2. 여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겼다고요. 코사인은 요 순서 그대로 뒤집는 거야. 이 삼각형은 그냥 돌리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2야. 여긴 2분의 1이고요. 탄젠트는 얼마? 3분의 루트 3. 여기는 1. 여기는 루트 3. 탄젠트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루트 3. 요건 1이고 요건 루트 3이야. 그지? 근데 요 식에서 보시면 A분의 C고 A분의 B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딱 나누기를 하면 A가 약분되면서 B분의 C가 되죠. 이게 똑같다고.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이랑 탄젠트의 값은 원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완성되면 이렇게 나누기 하면 돼. 루트 3분의 1이잖아. 이렇게 하면 1이고 이렇게 하면 루트 3 되잖아요. 그지? 이렇게 생겼다고. 거기에다가 중학교 때 배우는 건 이게 단데 이제 필요하니까 몇 개만 더 제가 추가할게요. 0도, 90도 이것까지만 알면 돼. 삼각형으로는 없어. 0도는 삼각형이 안 되고 90도도 평행하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알려주자면 이런 건데 얘가 2분의 1,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인데 여기 루트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그럼 여기는 뭐냐면 2분의 0이에요. 0입니다.
여긴 뭐예요? 2분의 루트 4 하니까 1이에요. 1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얘는 0이고요. 얘는 1이에요. 코사인 어떻게 찾는다고? 뒤집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입니다. 탄젠트 어떻게 찾는다고요? 코사인 분의 사인. 0입니다. 0분의 1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돼 이거. 외우고 있겠지. 외운 적이 있었겠지. 중학교 졸업은 했잖아. 자, 위에 있는 각도 호도법으로 바꿔봅시다. 0도야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당연히 0라디안입니다. 여기 30도였거든. 30도는 몇 라디안? 6분의 파이 라디안이에요. 6분의 파이. 여기는 45도였다고. 45도면 180도를 반 쪼개고 반 쪼개는 거잖아. 4분의 파이지. 여기는 60도니까 3분의 파이야. 여기는 90도야. 2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요 표는 외우셔야 됩니다. 숨쉬기 운동이야. 음파 같은 거야. 음파 뭔지 아냐? 음파? 수영할 때 음파 이거야. 모르면 호흡이 안 돼. 이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물에 들어가 봅니다. 발 한번 담가 봅시다. 지운다. 삼각비는 지금처럼 직각삼각형을 떠올리는 건데 이제 시작할 거예요. 삼각함수는 떠올려야 되는 도형이 원입니다. 원을 떠올려야 돼요. 삼각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원을 떠올려야 돼요. 놀라지 말고. 원을 떠올리는 거야. 이게 정의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건데 Y축, X축. 중심이 원점인 원을 하나 떠올릴 거고요. 뭐 반지름의 크기를 R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 상태에서 원주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을 거예요. 설명하기 편하게 일단 1사분면에 있는 점을 잡을게요. 이 점의 좌표를 x, y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릴 거예요. 직각이겠죠? 원의 중심에서 이을 거예요. 반지름이겠죠. 그럼 지금 직각삼각형이 눈에 하나 들어오죠. 요 직각삼각형을 주인공으로 해서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코사인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아까 삼각비 했을 때랑 완전히 똑같은 거지. 그치? 근데 살펴보면 이거거든. 이 빗변 얘는 반지름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R이에요. 요 길이는 이 점의 좌표가 x, y라며. x지. 이 길이는 이 점의 좌표가 y라며. y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삼각함수 정의해 보자니 사인 세타가 누구다? r분의 y다 그 얘기고요. 코사인 세타는 누구다? r분의 x다 그 얘기고요. 탄젠트 세타는 누구다? x분의 y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삼각비를 그냥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사분면에 있을 땐 다 길이니까 그냥 삼각비랑 똑같네 싶은데 원 위에 있는 점은 1사분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사분면, 3, 4사분면에도 다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이 1위로 넘어와서 여기로 갈 거야. 이렇게 여기서도 똑같이 X축에 수선을 떨어뜨릴 거고 여기가 90도가 될 텐데 문제는 이제는 세타라는 각도가 어디 있는 거냐면 시초선은 항상 얘거든요. 이만큼이 세타인 거야. 얘가 세타예요. 약간 어처구니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삼각비 할 때는 사인 30도, 사인 45도, 사인 60도가 끝이었는데 이젠 사인 120도가 나오고요. 사인 150도가 나오고요. 뭐 이런 거 나오는 거라고. 세타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이 상태에서도
이 세타에 해당하는 사인 세타는 r분의 x예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y고요. 에? 반대잖아. 왜 이래? 흥분을 가라앉혀. 사인 세타는 r분의 y고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고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입니다. 얘랑 차이는 뭐냐면 r은 반지름의 길이에요. 맨날 양수입니다. x하고 y는 좌표예요.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어요. 1, 4분면에 있는 점이면 양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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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분면에 있는 점이면 양수겠죠? 음수겠죠? 음수겠죠. 코사인의 값이 음수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3, 4분면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써? 뭐 r분의 y도 음수고 r분의 x도 음수고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길이의 b라는 삼각 b에서 벗어나서 이제 삼각 함수로 들어오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기서 요게 삼각 함수의 정의니까 얘는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근데 얘를 약간 변형하면 이런 건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이거 두 개. 약간 변형해서 뭐 할 거냐면 요 r이라는 걸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y가 r 사인 세타가 되고요. x가 r 코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이 x랑 y는 좌표야. 그 좌표를 뭐로 표현한다는 이야기냐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데 반지름의 길이랑 동경의 크기를 가지고 좌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려워 죽겠다. 그죠? 미치겠지? 봐. 이 점의 좌표가 x, y인 이유는 0, 0에서 x, y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점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하나 더. 야, 시초선에서 세타만큼 돌려가지고 원점에서 r만큼 떨어진데 점 찍어봐. 그럼 이거야 라는 소리라고. 이 점을 특정하는 방법이 얘처럼 야 여기서 뭐 x축으로 요만큼 y축으로 요만큼 이동하면 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한 60도 돌린 다음에 원점에서 한 3만큼 떨어진 점에다 찍어봐.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이 점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이동했어요도 있지만 동경의 크기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 자체가 이 점의 좌표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인이라는 녀석은 y 좌표를 의미하는 거고 코사인이라는 건 x 좌표를 의미하는 거다거든요. 이게 순서가 약간 반대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x 좌표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 y 좌표 얘기하잖아. 근데 삼각 B 할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x 좌표가 코사인이에요. y 좌표가 사인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약간 반대예요. 어쨌든 코사인이 의미하는 건 x좌표, 사인이 의미하는 건 y좌표라는 거야. 거기에 반지름을 곱하면 정확한 좌표가 될 텐데 만약에 반지름이 1이라고 쳐봐. 반지름이 1이야. 만약에.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해요. 말할 때마다 계속 매겨가 그지? 막 발장구도 못 치겠는데 죽겠다 그죠?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생각해보면 코사인 세타 자체가 x좌표야. 사인 세타 자체가 y좌표인 거예요. 저 점의 좌표 자체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 라고 할 수 있다고요. 반지름이 1인 원. 잘 그렸다. x축, y축 해서 생각해보면 반지름 1이라고 치면 요 점 자체가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 세타 누구다? 이거 의미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 이런 거다. 만약에 세타의 크기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면 2분의 파이는 90도예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면 세타의 크기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라는 건 1, 4분면이라는 소리야.
그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둘 다 양수예요. 그죠?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아. 즉 2, 4분면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둘 중에 누가 양수야? 생각해. 둘 중에 누가 양수야? 사인 세타가 양수야. 코사인 세타는 음수고. 얘 X좌표니까. 2, 4분면에 X좌표가 음수인 건 다 알죠? Y좌표 양수인 건 다 알잖아. 그지? 3, 4분면 가볼까요? 여기는 X좌표, Y좌표 둘 다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도 음수, 사인 세타도 음수. 4, 4분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사인 세타가 양수, 사인 세타는 음수. 그래서 이 세타라는 건 시초선 기준으로 얘를 돌려서 동경을 나타내겠다는 건데 그 동경 가지고 원 위에 있는 점들을 쭈루루루룩 생각을 해보면 X좌표랑 Y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1, 4분면은 사인도 양수, 코사인도 양수, 그 바람에 탄젠트도 양수야. 말했지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거든. 아니면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얘네 둘 다 양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양수예요. 여기를 넘어오면 코사인은 음수로 바뀌어요. 코사인이 X좌표니까. 돌리다 90도를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코사인이 음수, 사인이 양수. 사인이 양수, 코사인 음수, 탄젠트도 음수. 그래서 사인만 양수. 넘어오면 3, 4분면 가버리면 코사인도 음수, 사인도 음수. 그 바람에 어처구니없게 탄젠트가 양수로 바뀌어요. 여기를 오면 코사인이 양수, 사인은 음수. 그래서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이거 전부 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all, 사, 탄젠트, 코사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말을 만들어. 얼싸안고. 병신 같죠? 아. 양수인 삼각함수가 누구냐? all, 사인, 탄젠트, 코사인, 얼싸안고 이렇게 외우라고. 나 이해 못했어 지금. 이 말을 외우라는 거야. 얼싸안고. 양수인 게 누구냐? 근데 이거 이렇게 굳이 허접하게 외울 필요 없잖아요. 누가 X좌표고 누가 Y좌표인지 알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몇 사분면에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외워보시면 되고요.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오늘 건 다 했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될 거 이거야 이거. 삼각함수의 정의는 이거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코사인이 X좌표 의미하는 거구나. 사인이 Y좌표 의미하는 거구나. 이거를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각 사분면에서 양수인 삼각함수가 누구인지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얘기는 그 식 두 개 나와 있는데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삼각 B 할 때도 했던 거고, 그지? 삼각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R분의 Y랑 R분의 X고 X분의 Y잖아요. 이렇게 나누기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탄젠트라는 건 코사인분의 사인이고요. 하나 더. 이것도 중학교 때 좀 열심히 하신 분은 본 적 있을 텐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얘는 1이에요. 삼각 B에서는 피타고라스이기 때문에 1이고요. 삼각 함수에서도 마찬가지.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 분모는 R제곱이죠. 분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지. 근데 지금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원이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하면 R제곱 된다고. 그지? 그래서 1이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엄청 자주 쓰일 녀석이에요.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하고요. 요거 두 개 섞어서 무슨 짓까지 하냐면 이거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요.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얘는 1이 되겠죠? 그 뒤에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자주 나오는 식이긴 한데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탄젠트라고 생긴 걸 이렇게 바꿀 생각만 하시면 대부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말 안 하고 그냥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얘기할 걸 그랬어.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쓰잖아요. 이 제곱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인 세타 전체를 제곱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니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세타 제곱을 사인에 넣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죠?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괄호 없이 제곱은 각도를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상한함수 전체를 제곱하고 싶으면 이렇게 제곱을 해야 되는데 요거 약간 귀찮아가지고 괄호 더 쓰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지수를 여기다 써요.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에 가서 이 내용 정리하고 예제를 몇 개 불러가 봅시다. 상학함수의 정의 외웁니다. 아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야, 함수 그러면 정의역도 있고 치역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삼각함수에서의 정의역은 누굴까? 함수라며 누군가는 정의역이고 누군가는 치역일 거잖아. 삼각함수에서의 정의역은 봐봐요. 이거 하나가 식이고 이거 하나가 식이고 다 따로따로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생각해 보면 정의역이 누구냐면 이건 세타예요. 각도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y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게 사인이라는 삼각함수예요. r은 반지름이니까 변하는 게 아니거든. r은 가만히 있고요. 여기서 변수는 세타하고 y하고 요거 두 개가 변하는 거야. 왜? 원 위에서 세타가 변하면 y좌표 변할 거 아니야. 그지? 이 각도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게 사인이라는 삼각함수고요. 얘는 뭐겠어 그럼? r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타가 변하면 x가 변하는 거잖아. 그지? 세타가 변하면 도대체 원주 위에 있는 x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게 코사인 함수라고요. 얘는 x좌표랑 y좌표의 비율을 나타낸 게 탄젠트 함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의역은 세타야. 동경의 크기에 따라서 x좌표랑 y좌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건데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아 이게 함수니까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아하, 그래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 보시면 삼각함수 값의 부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만큼이나 자리 차지를 해가면서 표로 그려놨는데 이거 이렇게 표로 그리면서 외워야 될 게 아니라고. 얘가 y좌표, 얘가 x좌표, 그리고 얘는 x랑 y좌표가 섞여 있는 거야. 그것만 알면 부호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얼싸안고 하시면 되고 마지막 요거 제가 꾀충에 설명했던 겁니다. 그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자 이제 물에 들어가 봅시다. 554번 원점과 점 P 12,-5라는 점을 지나가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사실상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구해보세요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원점 얘기했으니까 여기 원점인데 점 P가 어디 있대요? 12,-5래요. 12,-5래요. 뭐 이쯤에 있겠지 뭐. 그러면 동경 OP라는 건 O에서 출발해서 P 방향으로 가는 녀석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화살표 너무 길게 찍었네. 이렇게 이게 사실은 반직선이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요 방향으로 가는 동경이 나타내는 크기 세타래요. 세타 어디야? 이만큼이 세타예요. 고도라이제이션 모르냐? 고수 많지나 요즘엔? 아니야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하는데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였다고? R분의 Y예요. Y좌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고요.
탄젠트는 x분의 y거든. 그럼 여기서 r이 누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야. 이걸 이만한 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한 원 위에 반지름 분의 y좌표, 반지름 분의 x좌표 이런 걸로 사인 코사인을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반지름 얼마예요? 보자마자 나와야 돼. 피타고라스 수 중에 하나야. 5 대 12 대 13. 반지름 13짜리입니다. 그지? x좌표랑 y좌표 나와 있네. 그럼 13분의 12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지. x좌표잖아요. 얘가 코사인 세타입니다. 13분의 마이너스 5가 사인 세타 되겠죠. 탄젠트 세타 얼마다? 마이너스 12분의 5다. 오케이? 집어넣어 산수 싹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그림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여기 수선 떨어뜨려서 탄젠트가 어쩌대? 그럼 반지름 구하고 뭐하고 해보시고요. 옆으로 가서 값의 부호 찾아보래. 사인 코사인 둘이 곱했더니 양수. 코사인 탄젠트 둘이 곱했더니 양수. 사인이랑 코사인을 곱해서 양수라는 건 몇 사분면이라는 뜻일까? 저기요. 이거 몇 사분면이라는 소리야? 둘이 부호 같다는 얘기잖아. 사인이 무슨 좌표? y좌표. 코사인이 x좌표. x좌표, y좌표 둘이 곱해서 양수래. 그 말은 몇 사분면? 1사분면 또는 3사분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 말에 따르자면 1 아니면 3사분면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1위로 와보면 탄젠트가 섞여 있어. 귀찮잖아. 근데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인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랑 똑같아요. 이건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그럼 결국 얘 뭐 되는 거야? 그냥 사인 세타야. 얘가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코사인 약분될 거잖아. 그래서 그냥 사인이에요. 사인 세타가 양수다 그 얘기야. 1사분면이네요. 왜? 웃어? 됐고요. 몇 사분면인지 찾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 옆에도 마찬가지네. 뭐 되도 않는 문제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지?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이게 뭔 소리다 이거? 루트 두 개 돼 있는 거 하나로 합쳤어. 마이너스 생겼대. 뭔 소리야? 분자는 양수, 분모는 음수. 아이 복수 할 때 하던 거잖니. 뭐 코사인 세타는 양수, 사인 세타는 음수. 이거 x좌표라고 y좌표라고? x좌표, y좌표. x좌표 양수, y좌표 음수. 몇 사분면? 4사분면. 그럼 4사분면을 나타내려면 뭐라고 써야 될까? a가 얼마? 한 바퀴 다 돌면 몇 파이? 몇 파이? 한 바퀴 다 돌면 몇 파이? 2파이. 여기까지야. 몇 파이? 2분의 3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오케이?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사이다. 신난다 그죠? 요거는 약간 여러분을 고생시키고 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 표정을 보아하니까 고생시키면 별표 치고 치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할게요. 자, 간단히 하세요거든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녀석을 간단히 하는 방법은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1로 바꾸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동원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뒤에 거 먼저 할게요. 탄젠트가 있으니까 요거 먼저. 탄젠트 세타 더하기 1, 탄젠트 세타 빼기 1이거든. 탄젠트를 뭘로 바꾸자고요?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꾸자고요. 그럼 번분수네. 꼴보기 싫으니까 뭐 하면 돼요? 분자랑 분모에 코사인 세타를 하나씩 곱하면 되죠. 야, 얘들아, 저기 니네 그러다 익사해. 숨 쉬어야 돼. 숨 쉬어. 아 이제 1이 되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뭐가 1이 돼? 아니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거야. 이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니까 1이 아니에요. 얘를 간단히 한 게 이거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왼쪽에 있는 거랑 섞어야지. 응? 근데 왼쪽에 있는 걸 보면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이거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코사인 제곱 자리에 1 빼기 사인 제곱을 넣을 수도 있고요. 사인 제곱 자리에 1 빼기 코사인 제곱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래봤자 더 이상 약분되거나 간단히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지금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엔 얘를 찾아서 1로 바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뭐 하냐면 1 대신에 얘를 넣어요. 거꾸로. 여기 1 대신에 이걸 넣는 거야. 그럼 분모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야. 이거 뭐야? 완전 제곱식이 돼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여기 보면 그러게 왜 고등학생이 됐어? 해야 되는 걸. 어쩔 수 없지 뭐. 1 자리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넣을 거라고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요거 먼저 쓸게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분자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와서 보면 분모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사인 세타 더하기 화면 잘리겠는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완전 제곱. 분자는요.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요. 합차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약분 되겠네? 이거 하나 터지죠? 이거 하나 터지죠? 그래서 분모가 사인 더하기 코사인 분의 코사인 빼기 사인이 돼요. 얘랑 얘랑 더하래. 분모 똑같네? 분자만 보면 되겠죠? 신경질나죠? 0입니다. 저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그 사람 0이야. 다 왔어. 다 왔어. (568번)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래. 저걸 쳐다보고 우린 뭘 생각한다? 원을 생각한다. 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의 정의 뭐였다? R분의 X였다. 숨 쉬어. 코사인 세타 R분의 X라고요. 3, 4분면 그랬거든. 그럼 X좌표가 음수겠지. 보는 것처럼 봐봐. 코사인 세타가 성의 없이 이렇게 써있지만 우린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아 반지름이 5고 X좌표가 마이너스 3가 봐 라고 생각하는 거야. 반지름이 5짜리인 원에 3, 4분면인데
x좌표가 마이너스 4래. 여기 어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뭐겠어요? 이 길이 5거든? x좌표 마이너스 4거든? 이 4란 이야기잖아. 이게 얼마야? 3이지. 3대 4대 5도 피타고라스 수잖아요. 좌표가 이거란 이야기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물어봤네. 사인 세타는 뭐다? 5분의 마이너스 3. R분의 Y.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오케이? 이거 하나를 쳐다보고 이 원을 떠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꼭 이 좌표여야 되냐? 아, 그건 아니야. 아니, 반지름 일자리에 X좌표를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하면 안 돼요? 해도 돼. 반지름 일자리에 X좌표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해도 돼. 그럼 Y좌표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지. 비율이잖아. 줄어든다고 똑같이 축소되는 거니까. 이제 최대한 간단한 숫자를 만들려고 유리수로 만들려고 혹은 정수로 만들려고 그냥 반지름이 5고 X좌표가 마이너스 4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Y좌표도 찾으시면 되고 그걸로 사인 값도 찾고 탄젠트도 찾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에? 표정 보니까 완전 장난 아닌데 지금? 조회수 확인할 거야. 모르면 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고 사인이랑 코사인 더해서 2분의 1이래. 못 구합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구할 수가 없어요. 못 주라고. 몰라. 인데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을 구해보래요. 그럼 저거 쳐다보면 이거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합차? 쪼개면 되겠지. 쪼개면 되잖아. 얘 2분의 1이라며.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지? 이걸 찾으면 되는데 이 상악함수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 또 알아낼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왜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항상 1이거든요. 그거 여러분한테 안 주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 다시 말해서 미지수가 2개야.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식 하나 있다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그거 이용해서 풀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찾으셔도 되고요. 뭐 얘를 찾는 방법이야. 이게 좀 안 좋은 버릇인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쓰기가 귀찮잖아요. S하고 C라고 쓸게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2분의 1이래.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야. 얘가 얼마야? 4분의 1이에요.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며. 그럼 2 사인 코사인 얘는 얼마예요? 4분의 1에서 1 빼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바로 찾아져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그지?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라고 우린? 사인 빼기 코사인의 값을 찾을 거라고. 얘도 얘를 제곱할 거야. 제곱해보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거든. 이거 둘은 더하면 1이잖아. 거기서 이거 빼라며. 2 사인 코사인이 얘거든. 이걸 뺄 거니까 1 오히려 더하기 4분의 3이 돼요. 그래서 이거 4분의 7입니다. 뭐가요? 제곱한 게. 그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2분의 루트 7인데 이 중에 더하기일까 빼기일까를 정해야 되거든. 그것에 대한 힌트로 뭐가 나온 거냐면 2, 4분면이라고 나온 거예요. 2, 4분면이면 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이거 y좌표거든. 코사인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x좌표잖아. 양수에서 음수 빼고 있어요.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사인 빼기 코사인이 2분의 루트 7이다 라고 찾아져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뽁 집어넣으면 4분의 루트 7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죠? 다 왔어. 끝. 끝났어.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상악함수의 정의. 자,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팔장구 몇 번 쳤습니다. 죽겠죠?
유형 11개밖에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1번 유형, 2번 유형은 하지도 않았어요. 유형 3번부터 했어. 1, 2번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 2번 좀 어려울까? 아무튼 그래서 상악함수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완전 매겨지. 지금 한 1시간 전부터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를 제가 일부러 하나씩 풀었는데 문제 푸는 거 보고 앞에 가서 다시 개념 설명 한번 들어보고요. 좀 반복을 좀 하세요.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돼야 그 다음에 뭘 더 하죠.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생각해봐. 야, 로그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로그를 처음 만났을 때. 로그 2의 3이래. 뭐야 그게? 로그 2의 3 그럼 이제 대충 뭐 그런 가보지 뭐 있나 보지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 로그 2의 3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 로그 2의 3이 뭐냐? 몰라. 뭐 그냥 숫자지 뭐. 아니 그런 거잖아. 받아들인다고 그냥. 불과 한 2주 3주 만에 로그 2의 3이라는 숫자가 있나 보지 뭐. 아니 뭐 어쩌라고요. 뭐 계산하라고 말라고. 뭐. 야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상학함수도 마찬가지라고. 처음이니까 완전 매개인데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막 하다 보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될 거예요. 아무튼 1시간 정도 남았죠. 남은 시간 동안에 대표 문제 하나씩 푸시고 풀면서 안 되는 건 즉각 질문하십시오. 제가 필요한 설명들을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